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문 과목 서울 응시한 수험생이었습니다. 방금 학교 발령을 받고 바로 왔는데 학교가 집이랑 너무 멀어서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술 한잔 하러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받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미술애들이랑 너무 달라서 저의 어떻게 공부했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경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논어맹자 그냥 정리하시면서 뭘 정리하냐면은 특이한 문법이라던가 뭐 특이한 한자 같은 거 정리하시고 또 일상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비라던가 뭐 농단 이런 거 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르게 주자랑 다르게 해석한 해석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논어맹자 일단 한 2번 정도 돌리시고 한 여름방학 지나실 때 요즘 3년 연속 다산주가 나왔죠. 시험의 경서로.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이 쓰신 그 맹자요이랑 논어고금주를 저는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맹자요이랑 논어고금주 보면서 그 주자랑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논어 시험에 다산주가 나왔는데 저는 그 문제 푸는데 그래서 시간 좀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경서는 뭐 요 정도 해주시고 한시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저도 노답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한시사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시사 같은 경우는 한국 한시사 책 있죠. 이제 그거 읽어 보시고 또 뭐 예를 들어 작가론 같은 책이 있어요. 조선후기 한시 작가론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작가 네임드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유명한 네임드들의 어떤 특성, 예를 들어 뭐 당풍이면 당풍, 송풍이면 송풍, 당풍이면 뭐가 당풍인지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시사 많이 알아두시면은 결국엔 이게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소설,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대세가 뭐 네임드 소설이 나오기보다는 조선 후기 살짝 비주류 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전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그 원조 선생님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언제 메타가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네임드 소설들 예를 들어 운영전, 뭐 최척전, 뭐 금오시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글로라도 읽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설 같은 경우는 아는 소설이 나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되게 자기 답안지의 수준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을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체 정리는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잡기문이 있으면은 잡기문에는 뭐 누정기, 뭐 산수기, 풍속기 뭐 이런 게 있고 누정기의 뭐 특성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작년에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항상 이제까지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려운 문제로 고난이도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들 원주원 선생님 쓰셨던 고려시대 산문읽기, 조선시대 산문읽기, 조선의 산문읽다 요 시리즈 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공청회 목록이라고 하죠. 그것도 했는데 그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데 그런 거 이제 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시고 이제 중요한 게 처음 보는 산문을 저는 일단 사람들이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질보다는 좀 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문장가들 그런 선생님들 글을 읽어보면서 글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처음 보는 글을 읽을 때 그 느낌 어차피 시험장에서 보는 글들은 처음 보게 될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 보는 글을 익혀두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산문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비주류 작가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원에도 그 번역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해석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은 꼭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 기출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개년 정도. 왜냐면은 하는 이유가 이제 출제진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기출 분석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출 분석을 한 10년치 하시면서 요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은 내가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기출 분석은 이제 스터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답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보는 게 좋아서 기출 분석은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시험 실전 관련해서 팁을 좀 몇 가지 저는 생각해 본 게, 시험 며칠 전에만 봐도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 나왔던 문자학들 있죠. 그 문자학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그 변형되는 그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되게 아는 그게 있는데, 제 사이트를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는 아니고 별로 좋은 사이트도 아닌데, 나중에 제가 올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학이라던가 절기, 뭐 예를 들어 못 본 소설들 있잖아요. 시간 없어가지고 못 본 소설들 한글로 보기, 뭐 경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험 한 3일 전, 이틀 전 요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는 핫팩 꼭 챙겨가가지고 열심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차가운 손으로 잘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핫팩 가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 막 이러잖아요. 혹시 지금 봐도 뭐 안 올라, 지금 봐도 뭐 얼마나 오르겠어라고 하시는데, 미리 관련 막 뇌구조를 활성화시켜놔야지 이게 시험 바로 이게 탁탁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감독관들이 집어 넣으라고 할 때까지 충분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지 쓰는 거는 저는 최대한 직역 위주로 썼던 것 같아요. 예, 직역 위주로 해석 이 부분 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으면 저는 그 부분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쓰고 이제 발문에 맞춰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하고, 시험 직후에 뭐 해야 되냐? 복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재작년 시험에 안 돼가지고, 재작년 시험에도 복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제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한번 딱 시험을 봤으면은, 끝났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집에 와가지고 가채점 한 3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번역원 그 해석 찾아가면서 가채점, 조금 가채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꿈이 이제 유튜버라서 나중에 필요한 정보들은 유튜브에 저희 개인 채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급하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두서가 없었던 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고생할 텐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때 실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붙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